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영화학회 연구윤리 활동 사업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학 연구윤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구윤리의 필요성, 연구윤리의 정의와 개념, 영화학 연구윤리의 이론적 기초, 영화학 연구윤리의 특수성, 영화학 연구윤리 관련 사례, 그리고 읽을 거리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연구윤리에 관한 말씀들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고 또 이런저런 형태로 만나보시고 계실 텐데요. 사실상 연구윤리가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학과 연구윤리를 결합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연구윤리 왜 필요할까요? 우선 영화학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학제적 연구로서 영화학의 연구윤리가 꼭 필요하다. 영화학은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학이 함께 호응하는 학제적 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과 학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연구윤리의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다양한 연구 방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연구는 텍스트 분석도 하고요. 역사 연구도 하고요. 산업 분석도 하고요. 수용자 연구도 하는 등등의 다양한 형식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방법에서 연구윤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학문의 경계에 잠복해 있는 혹은 잠재해 있는 윤리적 쟁점들이 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화 제작자나 감독을 인터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과연 인문학적인 의미의 자료 수집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되는 것일까요? 또는 영화 텍스트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윤리적 긴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영화학에서도 연구 윤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구 윤리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어떤 인식 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윤리라는 것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어떤 소극적인 규제 체계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구의 질적 수월성을 담보하고 학문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실천 원리다.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연구윤리는 연구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따른 자발적인 실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를 영화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인식하고 연구윤리가 정착되면 영화학계에서의 학문적 신뢰도가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개인 연구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구윤리가 정착되면 학문 후속 세대가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술적 영향력과 사회적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사전에 계획하고 실제로 수행하고 또 그것의 결과를 보고하고 출판하는 이 전 과정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규범과 원칙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를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이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프리 리서치 단계가 있죠. 그리고 연구를 다 하고 나면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리서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리서치 단계에서는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방법을 설정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면 연구 대상을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실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연구가 다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또 학술대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연구 논문을 구두로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제 연구 논문을 투고하고 출판하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연구 윤리는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에서만 준수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목표를 설정하는 사전 연구 계획 단계부터 연구 논문 출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연구 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 윤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research ethic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ethics라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어 에토스의 의미입니다. 습관, 관습, 성격, 품성 이런 말을 뜻했고요. 이것은 이제 규칙이나 법규를 준수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덕목이 무엇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ethics는 어떤 강제되는 규제라기보다는 내면화된 도덕적인 판단과 자발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research ethics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국어에서의 연구 윤리는 준수해야 할 규칙, 처벌을 면하기 위한 규제로 조금 좁은 범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의 research ethics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개념보다 연구자가 추구해야 할 어떤 덕목, virtues, 혹은 책임 있는 연구 수행, 연구 진실성 등을 포괄하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학 연구 윤리의 이론적 기초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화학 연구 윤리는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문적 신뢰성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사용, 해석 과정에서 이 신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요. 이 학문적 신뢰성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현 가능성, reproducibility를 얘기하고요. 객관성, objectivity, 그리고 정직성, honesty, 그리고 정확성, accuracy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각각 어떻게 연구 수행 과정에서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대상과 방법으로 연구를 다시 수행할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구 계획 수행 보고의 전 과정을 문서로 기록해서 연구를 재현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썼는지, 어떤 표본을 추출했는지, 어떤 분석 방법을 썼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일체를 다 기록해 놔야 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연구 노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객관성이라는 것은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나 기대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에 유리한 자료를 일부러 더 많이 선택하고 혹은 불리한 자료는 배제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들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지성이라는 것은 연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생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날조 이런 것들 금지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구 수행 과정과 인용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확성이라는 것은 수집 자료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오류를 최소화하고 분석 자료와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정확한 기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집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교차 확인, 연구진들 사이에 교차 확인이나 분석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화학 연구윤리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텍스트가 다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층위별로 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화는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 산업 생산물이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텍스트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층위를 선택하고 거기에 알맞는 방법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관점과 접근 방법을 분명히 밝히고 특정한 분석 결과를 다른 층위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 비평의 윤리적 책임도 준수해야 됩니다. 또 연구자는 영화 텍스트는 스틸컷 같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저작권과 공정한 이용 원칙에 따라서 학술 연구 목적에 따라서 범위와 출처 표기 같은 것들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연구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설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영화 텍스트의 특정 요소를 과장하거나 아니면 맥락을 무시하거나 또 장면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거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대해서 정직하게 접근하고 투명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자가 특히 자신의 주장에 불리한 텍스트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감독의 의도나 제작의 맥락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행위는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관점, 연구 성격을 이렇게 개념과 적용이라고 하는 표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차분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구 제작 인력 및 관객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인간 연구 윤리 부분도 잘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라고 하는 것이 감독, 배우, 스태프, 관객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나 설문조사, 현장 연구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 개인정보 보호, 연구 참여로 인한 위해 방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대상을 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참여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윤리 장치로서 소속 기관에 가시면 다 생명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IRB라고 하는데요. 이 IRB의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 연구자는 영화계가 특히 그 위계적인 특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작 현장은 감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위 직급 종사자가 쭉 이렇게 위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비주류 영화 관계자가 연구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 관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참여자의 진정한 자발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연구자가 직접 제작 인력으로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연구 수행에 포함하면 자기민족주의 같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에트노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자료 수집이나 활용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문제입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문헌 검색, 번역, 초고 작성,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도구와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도구일 뿐이지 연구자의 학문적 책임과 지적 기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분석과 해석은 반드시 연구자 본인이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성별, 인종, 문화적 편향을 재생산할 수 있고 영화 관련 정보에서 서구 중심주의라든지 주류 영화 편중이라든지 역사적 사실 오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공한 정보나 분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원전을 확인하고 교차 검증하고 맥락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그 적절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도 이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윤리 조항을 최근에 만들어서 이제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화학 연구윤리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인용과 표절의 문제, 자료의 정확성 문제, 이해 충돌의 문제, 민감한 주제 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 정도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표절과 중복 게재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영화학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에 평론도 씁니다. 예컨대 자기가 과거에 어떤 비평문을 어떤 매체에 썼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론을 매체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술지의 학문 연구로 재활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직접 창작한 영상을 인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과거 영화 잡지에 기고했던 대중 비평문을 수정해서 학술 논문에 예를 들어서 출처 표시 없이 제수했다. 그러면 이것은 대중매체 기고라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학술적 성실성을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글을 이러이러하게 다듬었다, 수정 보완했다 이런 표시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동일한 단편 영화를 두 편의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물 재활용에 따른 연구 아이디어의 중복 활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면 저자를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저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공동 연구에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저자를 표시해 주거나 혹은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모두 연구윤리 부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신이 강의를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수업의 과제에서 나온 영상 일부를 논문 데이터로 활용하는 거. 이것은 연구 자료와 교육 성과를 구분하지 않아서 학술적 성실성을 위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학생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동의서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 대상 연구윤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RB에 신청을 꼭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소수자 영화를 연구하면서 감독과 사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이걸 동의 없이 학술 논문에 실명으로 인용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인간 대상 연구에 따른 연구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 미흡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특정 영화의 평점 추이를 분석하고 가설에 맞지 않는 하위 10%의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 역시 양적 분석 연구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을 할 때에도 반드시 영상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스크립트 추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크립트를 추출했을 경우 데이터 출처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디어의 특성 윤리도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아카이브 자료를 복원하거나 인용하는 과정에서 원형 유지의 문제가 있고요. 혹은 요즘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OTT 플랫폼, 넷플릭스 같은 사례가 있죠. 데이터를 활용할 때 알고리즘이나 시청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기업 정보를 보완해야 하는 문제와 연구의 공유를 맞춰야 되는 연구 공유 사이에 어떤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술지에 게시할 목적으로 영화의 핵심 반전이 담긴 스틸컷 20장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 이건 있을 수 없겠죠. 이것은 비상업적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정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시각 자료의 노출 과잉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꼭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구 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읽을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법률에도 이미 이런 연구 윤리에 대한 개념과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떤 금지하는 행위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중심으로 한번 연구 윤리에 대해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든지 그 시행력 그리고 시행 규칙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인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우리 학회 연구윤리 규정도 좀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웹사이트는 우리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정보 포털과 정보공개 연구윤리 정보 같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연구윤리에 관한 다양한 학술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과 연구윤리와 관련한 학술 논문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대상 연구윤리라든지 연구윤리의 개념, 또 IRB의 이해, 또 연구윤리에 관한 100가지 질문 및 답변, 뭐 이런 식의
그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영화학회에서 마련한 연구 윤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봤습니다. 연구 윤리를 잘 지켜서 우리 학문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